어제 분명히 외웠던 단어가 오늘 안 떠오릅니다.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이 5분 만에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밤을 새서 외운 것들이 시험지 앞에서 새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머릿속 어딘가에 기억을 담는 작은 영역이 있고 그게 고장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요. 틀렸습니다. 뇌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뇌가 진짜로 어떻게 기억을 만드는지,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기억에 잘 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그 5가지 신경학적 차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뇌에게 기억이 필요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을 잡아먹을 포식자, 생명이 위험해진 장소, 음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외워야 했습니다. 못 외우면 다음날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한 가지 감각만으로 기억을 만들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 건 음식 사진 한 장이 아닙니다. 그날의 냄새가 같이 옵니다. 식당의 조명, 같이 있던 사람의 표정, 그때 내 기분, 심지어 그날 입었던 옷까지 한 묶음으로 떠오릅니다. 뇌는 정보를 받을 때 오감만 쓰지 않아요. 내 몸이 어떤 자세였는지를 느끼는 고유 수용 감각, 심박수와 혈압 같은 신체 내부 신호를 감지하는 내수용 감각까지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묶음으로 엮어서 신경신호로 변환해요. MRI로 누군가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을 찍어보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환하게 켜집니다. 그러다 그 기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활성 패턴과 일치하는 순간 사람은 기억났다 라고 말해요. 기억은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뇌의 전체 네트워크에 흩뿌려져 저장돼요. 그래서 같은 기억도 매번 다른 경로에서 다른 패턴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가 진짜 기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전화번호를 불러주면 통화가 끝날 때까지는 머리에 떠있죠. 그런데 통화 끝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이건 작업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의식 위에 잠깐 떠있는 정보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길어야 15초에서 30초 정도, 1분 전 일도 잡아두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작업기억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한 문장이 시작되면 첫 단어를 끝까지 잡고 있다가 마지막 단어를 들어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능해요. 그게 작업기억의 일이에요. 그런데 영상 초반에 제가 했던 정확한 문장들이 지금 떠오르세요? 안 떠오를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전 정보는 밀려나서 사라지거든요. 작업기억은 단기 메모입니다. 우리가 진짜 잡고 싶은 건 그 너머의 장기기억이에요. 그럼 작업기억을 거친 수많은 정보 중에 어떤 것만 장기기억으로 넘어갈까요?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영역이 작동합니다. 테마입니다. 뇌 양쪽 안쪽에 자리한 작은 영역,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바꿔주는 변환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해진 건 한 환자 덕분이었습니다. 1953년 미국에서 헨리 몰레슨이라는 분이 심한 뇌전증 치료를 위해 양쪽 해마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직후 발작은 멎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 단 하나의 새로운 장기 기억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술 전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가족도 알아보고 어린 시절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만난 사람은 매일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30초만 지나면 이름과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헨리는 그림 그리기 같은 새로운 동작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연습하면 실력이 늘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매번 오늘 처음 그려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뇌의 영역이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기저액이라는 곳이 동작 패턴을 따로 저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근육기억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에요. 자전거 타기, 운전, 키보드 치기 같은 거요.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 30년 뒤에 다시 타도 금방 균형을 잡는 게 이 기저액 덕분입니다. 근육기억이 무의식 회로에서 처리되는 건 인간에게 큰 장점이에요. 잘 연습된 동작은 자동으로 굴러가니까 의식 영역은 더 복잡한 생각과 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헨리는 평생 30초짜리 작업기억으로만 살았지만 그분 덕분에 뇌과학은 기억이 한 회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마를 거치는 의식적 기억과 기저에게 박히는 동작 기억은 완전히 다른 길로 만들어집니다.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우리 감각기관은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57,600초 동안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부어요. 게다가 신체 내부 신호까지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걸 다 저장하면 뇌는 에너지가 모자라서 무너집니다. 뇌는 인체 에너지의 약 20%를 쓰는 큰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뇌는 모든 걸 저장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추려서 보관합니다. 해마는 작업기억으로 들어온 수많은 정보 중에 단 일부만 장기기억으로 넘깁니다. 어떤 정보가 통과될까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기준은 3가지예요. 주의를 기울인 정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정보, 감정을 자극한 정보.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걸려야 해마가 그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제 외운 단어가 오늘 사라진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정보에 충분한 주의가 가지 않았거나 자신과 연결시키지 못했거나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 리사 제노바는
자신의 책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기억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즉,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과 건물과 간판이 스쳐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떠올릴 수 있는 건 저기 맛있어 보인다 라고 잠깐이라도 주의를 기울인 곳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옆을 지나갔다는 사실조차 사라집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같은 정보라도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바뀝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고 배웠죠. 지금 그 정보를 떠올릴 때 그날의 교실 풍경은 같이 안 떠오릅니다. 사실만 남고 일화는 깎여 나갔어요. 이렇게 사실 정보만 추출되어 저장된 기억을 의미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공부, 회사 업무 지식, 책에서 얻은 정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의미기억을 오래 유지하려면 결정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외우는 것보다 같은 분량을 며칠에 나눠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박혀요. 이걸 뇌과학자들은 간격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번 외운 정보를 해마가 완전히 강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벼락치기는 그 강화 시간 자체를 빼앗습니다. 시험은 통과해도 일주일 뒤면 통째로 사라지는 이유예요. 같은 2시간을 들이더라도 30분씩 나흘에 걸쳐 보는 게 한자리에서 2시간 보는 것보다 2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같은 부분을 잠깐씩 다시 펼쳐보세요. 머릿속에 자리가 잡힙니다. 반대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평생 떠나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결혼식 그날, 누군가의 부고를 들은 그 순간, 인생의 큰 합격이나 큰 실패, 우리는 그날의 옷차림, 날씨, 함께 있던 사람의 표정까지 사진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걸 섬광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카메라 플래시처럼 한 장면이 통째로 박히는 기억이에요. 평소 기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비결은 2가지예요. 감정과 의외성. 이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뇌 안쪽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감정과 위협을 감지하는 작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편도체는 바로 옆 해마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통째로 저장하라고요. 학습에 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이한 정보, 그러니까 통계 숫자나 정의 같은 것들을 그냥 외우려 하면 잘 안 박혀요. 대신 그 정보에 감정을 한번 강제로 붙이면 다릅니다. 이게 미친 수치다 라고 자기 안에서 한번 놀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가 들어간 황당하거나 웃긴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큰 소리로 웃으면 그 단어는 박힙니다. 평범한 정보가 아니라 의외의 정보가 되니까요. 뇌는 이상한 정보를 더 잘 기억합니다. 기억을 잘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잘 꺼내는 것이에요.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잊고 있던 친구 이름과 그 시절의 놀이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기억은 정보 하나만 따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모든 감각이 한 묶음으로 함께 박혀요. 그래서 기억을 가장 잘 꺼내는 방법은 저장된 그 순간의 감각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학습할 때 마신 음료를 시험 볼 때 똑같이 마시면 회상이 더 잘 됩니다. 학습할 때 듣던 배경음을 시험 직전에 잠깐 듣기만 해도 점수가 오른다는 결과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신체 내부 상태도 같이 저장됩니다. 학습할 때의 자세, 호흡 패턴, 심박수가 시험 때와 비슷하면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요. 커피를 마시며 외운 내용은 커피를 마실 때 더 잘 떠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력한 경고가 있어요. 시험 전날 술, 알코올은 해마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날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작업 자체를 망가뜨려요. 하루 종일 외워도 알코올 한 잔이 그날 학습한 모든 것을 통장에서 빼버립니다. 기억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험 결과, 직장에서의 성과, 사람과의 관계까지 결국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잡아두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기억 문제로 매일 고통받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기억을 더 잘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보 하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유심히 바라보고 그 정보를 자신과 연관시켜 의미를 부여하고 단조로움을 피해서 변화를 주고 한 번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반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잠과 운동을 챙기는 것. 결국 뇌는 몸의 일부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실험에서 스스로를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듣는 그룹과 긍정적인 단어를 자주 듣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부정적인 그룹은 실제 기억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까지 저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자존감이 높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져 라는 말부터 그만두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외운 모든 정보를 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그 한 가지가 기억력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뇌과학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